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시간에 바쁘실 텐데 날씨도 조금 꾸물꾸물거리고 저희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스터디 그룹에서 한국지사 지사장을 맡고 있는 이윤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대학 중에 카디프와 에버딘 서섹스 대학이 저희가 대학 부설 의대 파운데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학교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 세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의사되기 아마 지금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방식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의예과를 이제 진학할 수 있는 그 루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영국에서 의대를 학업을 하실 때에는. 그래서 만약에 파운데이션 하신다. 그럼 파운데이션 1년에 의대 5년, 그리고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2년, 그다음에 스페셜리티 트레이닝 3년에서 8년, 그다음에 컨설턴트 한 8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에는 사실 41개의 대학이 이 의대 과정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의대는 대학 과정이다라고 아시고 있고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트레이닝 기간을 2년을 통해서 이제 전문의를 그 GP를 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페셜리티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전문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제 영국에서 의대를 학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가 이제 되시기 위해서 이제 의사의 리더, 쉽게 말하면 의사들의 리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치프 선생님 같은 격의 이제 그 레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이나 교수직이나 뭐 전문의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최소 8년 이상의 컨설턴트 기간을 가지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컨설턴트가 되면 팀 내의 임상을 리드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의 임상 책임자로서 사실 의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영국에서 의사를 하시려면 사실은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영국에 있는 의대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많이 선발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의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도 사실 정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밖에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학교별로 좀 상이하고요. 이 학생분들이 만약에 의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그 시점부터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지원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카디프 대학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카디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웨일즈주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러셀 그룹 대학교고 세계 159위 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영국 내 랭킹도 30이라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연구 성과라든지 뭐 연구 그 임팩트 이런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게 영국 2위나 영국 5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만약에 카디프 대학에 오셔서 의대를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런 연구 실적을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카디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웨일즈의 수도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카디프의 인구의 20%가 학생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뭐 맨체스터까지는 한 3.5시간, 런던에서 2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밍엄에서 2시간. 그래서 웨일즈라고 해서 사실 크게 막 멀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뭐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런던이 아니다라는 영국 본토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웨일즈라고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의대를 가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카디프 지역의 생활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편이긴 하거든요. 지금부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랭킹을 여기다가 쭉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의대를 생각을 하시니까 의대 랭킹을 보면 영국 내 18위, 카디프 대학은 18위를 하게 됩니다. 왜 카디프의 의대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1893년에 이 카디프 의대가 설립이 되었고요. 의대생이 졸업 후에 6개월 내 100%를 취업을 하게 되어
취업을 하거나 석사 학업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99%의 의대생들은 졸업 후에 학업 관련 직종으로 이제 취업의 기회를 얻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은 졸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취업이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자격증을 받으셔야겠지만 의대 교육 및 리서치 부분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영국 내 가장 큰 의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이 PPT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확인한 부분이 1학년 때부터 학업의 일부를 환자들을 봅니다. 그래서 실습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1학년 때는 대부분 이론 수업을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실습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면 학생이 이론을 어떻게 실질적인 환경에서 접목시켜서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까지 배우는 거라 굉장히 학생들에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최대 티칭 허스피탈리티 중 하나인 웨일즈 대학병원 부지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이 의과대학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대는 5년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식, 임상 기술, 뭐 전문적인 마인드를 키워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학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안내는 드리겠지만 파운데이션 학비가 약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 학비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학생들이 MBBCH 졸업 후 1차 의료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 2017년도에 학생들이 졸업 후 6개월 내에 100% 취업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결과치가 있습니다. 60개 이상의 임상 전문 분야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주는 거라 학생이 내가 그냥 일반 뭐 제너럴 닥터보다는 좀 스페셜리티를 줘서 조금 임상을 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카디프가 좀 좋은 옵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웨일즈 전역에 있는 병원이나 지역 의료 센터나 또는 뭐 150개 이상의 뭐 일반 실습 같은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실습의 기회를 늘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헬스, 메디컬 앤 라이프 사이언스 루트를 통해서 사실은 의대로 진학을 하시는 거라 파운데이션 학업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카데미 잉글리시 영어 과정은 무조건 수업은 들어가고요. 거기에 생물이랑 그다음에 퓨어 매스 그래서 수학이 들어가는데 여기 디자이네이티드 모듈이라고 해서 학생분들이 진학하는 루트에 따라 이제 학업해야 하는 과목이 달라지는데 메디슨의 경우에는 화학을 수업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카디프 메디슨은 총 제가 학업 기간이 5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 제가 1, 2학년 때, 3, 4학년 때, 5학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학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1학년 때도 사례 기반으로 해서 학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정말 환자들과 대했던 그런 일반 사례들을 학업에 접목시켜서 배우는 거랑 학생분들은 미리 경험을 하고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3, 4학년 때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지역병원의 환자 경험을 중심으로 학업을 진행을 하고 뭐 병리학, 진단 방법, 일반적인 질병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업하면서 임상 실습이 병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5학년 때는 학생이 이제 NHS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카디프 대학의 이제 의료 시설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시뮬레이션 센터도 있고요. 클리니컬 스킬 랩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 클리니컬 스킬을 이제 뭐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랩실도 있다. 그리고 아나토미 센터라고 해서 해부학 그 센터가 있어서 학생들 의대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해부학은 필수기 때문에 이 해부학도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대랑 치대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세 개 학교 중에 가장 까다롭게 학생을 선발하는 편입니다. 학생이 학업 성적과 영어 성적을 제출을 하면 일단 조건부 오퍼가 발행이 될 텐데요. 조건부 오퍼에는 거기에 6회 점수를 내야 하고 인터뷰를 봐야 한다라는 조건이 이제 에디셔널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만약에 학비를 납부를 하고
오퍼 수락 폼을 제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조건부로 컨펌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21년 8월 13일이라고 명시해 놓은 건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8월 중에 학생이 6회 시험을 만료한 후에 이제 점수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딱 정해진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밴드 3 이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이 정도의 6회 성적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의 시험에 성적의 상위 50% 또는 40% 이상의 성적을 받으셔야 사실 6회 점수를 제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6회 점수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6회 시험을 보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6회 점수를 일정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작년 대비 50% 이상, 40%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업의 동기, 전공의 이해도, 학력 배경, 학생의 봉사활동 또는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원하기 전에 한국에서라도 약간의 봉사활동이나 뭐 요양원 같은 경우라든지 뭐 병원에서 이렇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책임감을 발휘한 경험이라든지 팀으로 협업한 경험이라든지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카디프 ISC 센터의 그 헤드분 저희 그 제일 높으신 분이랑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인터뷰와 6회 점수가 모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1년을 학업을 하시고 의대에 진학을 하셔서 5년을 학업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성적과 그 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디슨으로 의대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성적의 70%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생물이라든지 화학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다 70 넘으셔야 되시고 거기에 지금 영어 수업도 있으니까 영어도 70이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과정 같은 경우도 영어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영역별로 저희가 평균을 내서 70을 보지만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영역은 없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외적으로도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MMI 인터뷰 당연히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대신에 일반적으로 뭐 IB를 하거나 A레벨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뷰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의 장점은 인터뷰를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설사 내가 첫 텀이나 뭐 두 번째 텀 때 성적이 조금 70%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터뷰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텀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높게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인터뷰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첫 텀에 조금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학생들은 충분히 진학할 기회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이 메디슨 패스웨이로 이제 입학을 하실 때에는 내가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3.5등급 내신을 보고요. IGCSE나 GCSE나 뭐 O레벨, A레벨, 뭐 IB를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의 성적을 그 캠퍼스로 보내서 리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학 요건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둘러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 봐 드릴 수 있고요. 영어 성적도 사실은 타 파운데이션이랑은 다르게 IELTS 6.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6.0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 다 5.5 이상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학이랑 이제 과학 과목 이제 두 과목 이상인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수학 그러면 생물, 그다음에 피직스, 그래서 물리 이렇게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이 보고 우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3.5등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카디프웨이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2022년도 9월 학기 입학으로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준비 중에 있으시다라고 하면 IELTS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지원서가 오픈이 되게 되면 바로 지원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파운데이션 학비 같은 경우는 18,750파운드고요. 의대에 입학을 하고 나서 의대의 학비를 본다라고 하면은 36,700파운드 정도 되신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온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숙사도 사실은 온캠퍼스에서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학교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제 지낼 수가 있는데 카디프의 그 어코모데이션 기숙사 같은 경우는 캠퍼스 근처에 16개의 기숙사가 있어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지낼 수 있는 이제 남기숙사 여기숙사가 있고 또는 남녀 공용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까 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카디프 이 웨일즈 지역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비를 본다라고 하면은 월에 한 1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생활비가 11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뭐 유학을 오신다라고 봤을 때 대부분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쓰시니까 서울이 물가가 또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저렴하게 영국에서 유학을 하실 수 있다라는 포인트고 그다음에 만약에 학생분이 나는 렌트를 해서 살고 싶다. 렌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약 월세가 58만 원, 6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을 하면서 의대를 학업하실 수 있는 카디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에버딘이라고 해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에버딘 대학교입니다. 에버딘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도시잖아요. 근데 에버딘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매력과 또 세계적인 커뮤니티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영국 11위,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1위 할 정도로 경제적인 도시라는 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캠퍼스부터 사실은 그 도시 중심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버딘에 오시게 되면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캠퍼스에 이 바닷가가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로 나간다라고 하면 이런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서 수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좀 비건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비건 친화적인 대학 상위 22에 랭크가 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에버딘 대학 자체를 보자고 한다라고 하면 1495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세계 178이면 세계 200위권 대학이면 굉장히 이제 랭킹이 좋은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고 영국 20위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재학생 중에 약 35%의 학생이 국제학생이라는 점 참고해 주셔서 되게 국제적인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버딘 대학교의 전공별 랭킹을 봤을 때 여기 쭉 제가 리스트를 해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대가 영국 2위입니다. 영국 2위 하는 의대에서 사실 학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시거든요. 만약에 내가 스코틀랜드를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킹스 컬리지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파운데이션을 학업을 하는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아름답고 역사가 깊은 이제 캠퍼스로 에버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ISC 센터에서 학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패스웨이를 통해서 학생분들이 의대로 진학을 하시게 될 거고요. 여기도 이게 스코틀랜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교육 시스템을 따라 대학 학업 기간이 4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스쿨 오브 메디슨, 뭐 메디컬 사이언스 앤 뉴트리션 해서 뭐 의대나 영양학 이렇게 전공을
전공의 경우 학생이나 뭐 교수진, 연구자들이 다양한 학문에서 함께 모여서 학생이 이제 건강을 유지를 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더 나은 지식을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해부학이나 생리학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스코틀랜드에서 4위 하는 대학이고요. 영국에서 6위 하는 대학이어가지고 사실 랭킹을 따로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고 싶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가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에버딘 대학의 생명공학자들이 이제 인슐린을 우리 당뇨가 있을 때 인슐린을 맞잖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을 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의 모르핀과 같은 화학 물질인 엔돌핀을 발견하는 등 의학 발전에 주요한 기여를 한 분들이 다 에버딘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의대를 갈 거지만 이렇게 연구 중심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에버딘이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전학을 학업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이제 100%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에버딘 대학교의 학생들도 졸업 후 15개월 내에 취업이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율이 95%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의대를 에버딘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영국 의대 랭킹 2위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랭킹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에버딘을 옵션에서 뺄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버딘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병원 실습 참여하여 환자를 보고 있어서 이론과 실습이 이제 같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고안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실습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이론을 좀 완벽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임상기술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이런 수업을 참여함으로써 나의 지식 레벨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그 의대의 기본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있는 그 의학이나 건강 질병 관련이나 또는 뭐 장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의학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메디컬 휴머니티스 SSC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 에디셔널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스코틀랜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북스코틀랜드 외곽 지역에 이제 다양한 환경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또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마지막 학년 때에는 학생들이 8주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혹시 어떤 스페셜리스트를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에게 조금 더 맞고 내가 전공을 어떤 걸로 더 포커스 맞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 의사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이제 뭐 아무래도 명성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에버딘의 의대나 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른 영국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라이프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제 메디슨 의대로 전공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 플러스 이제 뭐 당연히 과학 관련된 수업이라 화학이나 뭐 일반 과학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과학 관련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의대로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이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 튜터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 개인 튜터 선생님들을 통해서 1대1 미팅을 이제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이나 이제 뭐 학업적인 부분 또 뭐 외적으로 사실 뭐 생활적인 부분도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보건 시스템이나 뭐 NHS 및 환자 관리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설계 맞춤형 이제 모듈도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의대를 이제 진학을 하니까 이제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뭐 신청서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안 같은 것도 처음부터 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작성하면 피드백도 주고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제 준비해서 의대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모의 면접도 진행이 됩니다. 어, 우리 의대로 진학할 때 다양한 사실은 뭐 부분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12월 달에 이제 의대 지원서를 넣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3월 달에 이제 MMI 인터뷰를 보게 되고요. 7월에 육회 시험을 보고 8월에 이제 발표가 나게 되는 이 그 순서를 보실 수 있으신데 혹시라도 만약에 의대로 진학을 못 하시길 경우를 대비하여 라이프 사이언스 패스웨이에서 진학할 수 있는 그 전공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공들을 학생들이 이제 백업 플랜으로 해서 대체 전공을 이제 뭐 백업 옵션으로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성적을 요구하는 거는 4개의 모듈이 다 82%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 2개의 모듈이 68% 이상이 돼야 합니다. 거기 영어는 여기서 보신 대로 마찬가지로 70%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뭐 보셨을 때 뭐 82%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질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전공이기 때문에 어, 공부도 잘하셔야 되고 영어도 잘하셔야 됩니다. 에버딘 대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한국에서 학업을 하셨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내신 3.5등급 이내시고요. 여기는 아까 카디프 대학이랑은 다르게 화학이랑 생물이 필수예요. 무조건 이 두 과목 들어가고 물리랑 수학 중 택 하나입니다. 여기 제가 택 두 개라고 써 있는데 잘 했는데 택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GCSE를 내가 학업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설명드린 대로 5개의 과목이 A를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수업은 케미스트리, 뭐 화학, 화학이나 생물은 꼭 들어가셔야 되고 피직스, 물리, 그다음에 수학 이렇게 많이 들어가셔야 되고 IBA 같은 경우도 모든 과목들이 다 그레이드 5 이상 받으셔야 되고 AS 레벨도 뭐 네 과목 AS 레벨을 이제 뭐 BBBB 이상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또 아니 화학, 케미스트리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 바이올로지, 피직스, 매스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입학에 필요한 과목들의 점수들을 다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성적은 조금 그 과목들은 특별하게 조금 더 잘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A레벨을 마치셨다라고 하시면은 세 개의 과목을 보는데 BBB 이상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메디슨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진학을 하셔서 파운데이션을 학업을 하실 때 학비는 약 23,500파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버딘 대학교도 이제 기숙사를 제공을 하는데 기숙사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룸 안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침대나 책상이 다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이제 키친이라고 해서 그 부엌을 이제 공용으로 쓰게 됩니다. 거기에 뭐 런드리 그 세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숙사 안에서 다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서세스 대학의 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그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이 브라이튼 서세스 의대로 이제 진학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서섹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뭐 세계 이제 학생들이
독창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을 이제 제공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 남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실은 좀 많이 가는 학교이기도 해요. 학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계 146위 하는 이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에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5천 명의 이제 국제 학생들이 이제 서섹스 대학교에서 이제 학업을 하고 계시고요. 세계 랭킹 151위 하는 대학입니다. 이 랭킹도 역시 좋은 학교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진학률이 96%인데, 저희가 의대 파운데이션은 올해 9월 학기부터 처음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의대에 대한 결과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서섹스 대학에서 파운데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율이 96%이기 때문에 의대도 마찬가지로 되게 높은 진학률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브라이튼 도시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영국 도시 상위 10위에 위치해 있고요. 브라이튼까지 기차로 약 9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왜 브라이튼 석세스 메디컬 스쿨을 이제 진학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제가 간단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브라이튼 석세스 메디컬 스쿨이라고 해서 BSMS라고 불리고 영국 의대 탑5 안에 드는 이제 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10명 정도 있어요. 제가 아까 에버딘 같은 경우는 정원을 말씀 안 드렸는데, 에버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자리가 있는 거에 비해 카디프나 우리 저희 BSMS로 갈 수 있는 서세스 대학교의 의대 파운데이션은 약 10자리 정도밖에는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제 유능하고 동기부여가 강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된 5년짜리의 이제 의학 학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환자와 이제 보호자를 직접 대하는 실습이 교과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병원이나 지역사회, 의료 전문가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이제 뭐 대인 관계를 이제 뭐 잘 쌓아간다거나 팀워크 부분이라거나 커뮤니케이션 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임상 실습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당연히 습득을 하실 수가 있고, 해부학의 경우 시체를 진짜 절개해서 진짜 배운대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또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의대를 공부를 못하지만, 절개해서 이론이 아닌 정말 실무 경험을 이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파운데이션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키포인트는 이론 내용을 실습을 통해 실행을 옮길 때 뭐 해부학을 예를 들어서 해부학을 본다라고 하면 해부학을 이제 뭐 이론도 배울 거고 영상 세션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눈으로 귀로 이렇게 들어서 이론을 공부를 한 것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절개를 해서 그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브라이튼과 이 BSM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이튼 대학과 서섹스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의대라고 보실 수 있어서, 사실 이제 브라이튼 대학교 파운데이션, 서섹스 대학교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각각의 이제 10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대학의 뭐 BMBS 학위를 수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페이머 캠퍼스에서 1, 2학년을 학업하고 그 후에는 브라이튼과 서섹스 동부 및 서부에 위치한 연계된 교육 병원과 지역 사회에서 학업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목적에 맞게 지어진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영국 의대 5년 과정, 영국 의예과 랭킹 5위, 학생 만족도 1위 하는 대학입니다. 어, 우리가 라이프 사이언스 루트로 이제 학업을 하시면서 의대로 진학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면접을 보장을 해드립니다. 성적이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이렉트 지원을 하셨을 때는, 만약에 내가 A레벨을 했고 의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성적이 되지 않으면 아예 인터뷰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뷰를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이 인터뷰 기회를 받고 인터뷰를 잘 치르시고 2학기, 3학기,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에 성적을
월등히 올려서 이게 성적을 오버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입학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면접은 2월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MMI 인터뷰를 이제 2월에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뭐, NHS의 뭐 가치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MMI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MMI 인터뷰는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삥 둘러 앉아서 학생들이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 환자가 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오더를 내리고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저희가 서세스 이제 그 파운데이션 하시면 이런 부분도 다 도와드린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파운데이션 모든 과목 성적을 75% 이상을 봅니다. 거기에 영어도 사실 굉장히 높게 보죠. 영어도 70% 이상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 영어 수업의 그 점수도 70%가 이상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다른 타 파운데이션이랑 다르게 예를 들면 학생이 파운데이션을 과목을 하면서 페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리시트도 이제 시험을 보실, 그러니까 재시험을 치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특히 의대 그 파운데이션 루트 같은 경우는 근데 서세스 의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생이 이제 네 과목 중에 한 과목을 페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재시험의 기회를 드립니다. 대신 학생이 한 과목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두 과목을 페일을 했다. 그러면은 의대로 진학을 하실 수가 없고 다른 전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매 시험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입학할 때 비매 시험을 내시는 파운데이션 입학하실 때 비매 시험을 내시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하시면서 비매 점수를 만드셔서 제출을 하시는 거고 저희 파운데이션 하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비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학기에 다 도와주시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의대를 진학을 못하면 어느 전공으로 갈 수가 있나요? 라고 보면 여기 보셨을 때 바이올로지나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 또는 메디컬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진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이 만약에 그래도 나는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로 이제 진학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의대 파운데이션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학업의 능력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에서 학업을 하시면서 성적을 조금 좋게 받으시면 1학년 마칠 때쯤 인터뷰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MMI 인터뷰를 사실상 더 한 번 더 갖고 학생이 의대 다시 1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서섹스 대학교 파운데이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바이올로지나 아니면 메디컬 뉴로사이언스로 진학을 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지만 그래도 나는 의대를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뷰 기회를 한 번 더 3학년 마칠 때쯤에 드리고 학생이 의대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대부분 제가 A라는 대학교에서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이제 준비를 한 경우에 타 대학교에 가서 파운데이션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희 뭐 카디프 의대도 다른 데서 의대 파운데이션을 한 경우에는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약에 서세스 대학교에 오신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기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그 BSMS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좋은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임상 영상학과 센터는 이제 종양학과나 신경과학 분야에 연구를 위한 자료를 또 제공을 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게 MRI 같은 경우나 아니면 PT, 뭐 CT 스캐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캐너 관련 소프트웨어를 2012년도 말에 그 상당한 비용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CISC는 현재 신경 퇴행성 및 신경 염증성 장애 환자들의 2차, 3차 치료에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 외적으로도 학생들이 실습을 이렇게 수술 실습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랩실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섹스 대학교의 입학 요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IELTS 6.0을 요구를 하고요. 모든 밴드가 다 IELTS 6.0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 고등학교 내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학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3.5등급을 봅니다. 화학, 생물이 필수고요. 수학이나 물리 중 택 하나 하셔서 이제 그 저희가 성적을 보는데 이 과목들, 주요 과목들은 다 3.5등급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IGCSE, 뭐 IB, AS 레벨, 뭐 A 레벨을 하시는 경우 아까 전에 아버딘 대학교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A 레벨을 많이들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세 개의 과목 BBB 이상 받으시면 되고 IB를 하셨을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5점 이상 다 받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이제 의대로 진학할 때 파운데이션 학비는 약 18,700파운드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원은 10자리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카디프 대학, 아버딘 대학, 그리고 여기 서세스 대학교 의대 진학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에 입학 시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9월 또는 10월에 이제 입학하시는 루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에서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렴하게는 123파운드부터 비싸게는 172파운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제 기숙사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영국의 대부분의 기숙사는 룸에 책상과 침대와 화장실이 있는 그 인수를 많이 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조금 더 뭐 학생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좀 나한테 맞춤형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별 상담이나 이런 거 진행해 드릴 수 있는데 혹시 지금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끄시고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안녕하세요. 들었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요. 지금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조금 먼저 봐볼까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UK 점수는 달성해야 될 점수가 없고 제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UK 네네. 캣 점수는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6회 점수는 저희가 딱 요구하는 점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6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전년도의 점수가 이 학생별로 이게 매해마다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위 50% 점수대의 성적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또 두 번째 질문인데 에버디는 스코틀랜드 교육 과정에 따라서 4년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대 과정은 잉글랜드와 동일하게 5년 과정이 맞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네, 네네, 의대는 5년이 맞습니다. 네, 음, 그죠. 의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네네, 네, 에딘버러 세인트앤드루스 6년인데 스코틀랜드에선 나머지 학교들은 다 5년이고요. 네. 서섹스에서 한 과목 페일이라는 건 파운데이션 모듈 중에 한 과목 성적이 75%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오버롤 성적을 75%를 맞췄지만 만약에 그 중에서 뭐 화학 과목이 70인 거예요. 근데 그 오버롤 성적이라는 거는 그 네 과목의 성적을 합산해서 평균을 낸 건 거잖아요. 근데 뭐 다른 특출나게 한 네. 과목을 학생이 수학이 90%를 받아서 평균은 올렸지만 한 과목이 뭐 75가 미만이다라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예를 음, 들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5 이상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다른 의대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되거든요. 평균으로 받는 의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의대 파운데이션 중에서요. 그래서 각 과목에 그 정도는 돼야 받아준다. 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각 학교의 진학률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네요.
음, 네, 저희가 지금 서섹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 처음 입학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진학률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카디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진행을 했던 터라 올해 학생들이 진학을 했을 텐데 요거에 대한 진학률이 아직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아버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지금 7명에서 9명이 시작을 한 걸로 알아요. 그 중에서 학생들이 80% 이상의 학생들이 다 의대에 진학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7명에서 80%면 한 사람 제외하고 간다든지 네, 뭐 이런 정도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서섹스 입학을 해가지고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네.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사이언스를 네, 1년을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하셔서 1년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학년 마칠 때 즈음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이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예, 1년을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했지만 다시 1학년 의대부터 시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브라이튼 대학교 의대 파운데이션이 기존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기하고 좀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 점이라는 거죠. 네, 그 점이고,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브라이튼 그 파운데이션을 가실 때 비매 점수를 파운데이션 갈 때 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요. 빔에서는 11월 4일 정도 보니까 일단 입학을 하고 거기도 11월 음, 4일쯤에 빔의 시험을 보고 그다음 빔의 시 지금 9월에도 지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브라이튼도 11월 입학을 해가지고 11월에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세미나를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반복이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자리가 계속 그죠? 새로운 의대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면서 외국 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좀 증가된다는 게 음. 좀 고무적이고요. 예. 그만큼 이제 그리고 이제 영국 대학들도 이제 외국 학생들이 그만큼 이거 의대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영상을 통해서 왜 영국이 의사가 더 필요한지, 왜 많이 뽑는지, 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임페리얼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의대 학생 수를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토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을 뽑는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영국 NHS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음. 어제도 저희 학생 나와서 얘기하고 또 이번 주에도 또 저희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할 텐데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 그죠 좀 워체스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워체스터에서 그레주에이트 메디슨을 뽑는데 외국 학생들만 또 뽑고 있거든요. 이게 2022년에 처음 학생을 받는 왜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위 톱 학교들은 학생 수를 좀 외국 학생 수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영국계는 굉장히 많은 그죠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인터내셔널 학생을 지금 받아주고 있고요. 최근에 뭐 유클란도 그렇고 브루넬도 새로 생기고 왜 이런 부분도 보시면 그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혹시 뭐 또 그죠 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좀 있으세요? 좀 입학 그 시기라든지 왜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하고 좀 벌써 마감된 그죠? 학교들도 있고 왜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 가능한 빨리 좀 지원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IELTS도 미리 준비가 되셨어야 되고요. IELTS도 준비가 되셨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원서가 오픈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 학생만을 뽑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감이 정말 뭐 일주일, 2주 내로도 마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오픈이 되게 되면 사실은 바로바로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이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원장님이나 한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만약에 의대를 생각하시고 이제 저희 학교 중에 하나의 의대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지원할 때쯤에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다음에 뭐 미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 지사님하고 제가 같이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